준상은 상처받은 예빈의 말로 인해 해나가 은혜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걸 알게 돼. 한편 수임은 우주의 말을 생각하며 주영한테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주영을 찾아가고 그 사이 예빈은 무엇을 듣고 있는데 서진은 예빈이 해나와 주영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걸 목격하고 그것을 빼앗으며 어디서 났냐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지. 예빈은 이거 해나 거다. 같이 타임캡슐에 묻기로 했던 거라고 말하고 그 말에 서진은 지금 들은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예서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뒤 해나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듣게 돼.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말이 녹음되어 있는 해나의 음성 파일을 들은 서진은 예서의 방에 있는 기말고사 시험지와 주영이 정리해준 예상 문제집을 대조해보고 해나 말대로 문제가 교묘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지. 주영에게 들은 말로 인해 지금까지 예서가 해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서진은 해나가 녹음해 넣은 음성 파일로 인해 주영의 사악한 계획이 해나로 인해 들통날까봐 해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추측을 하게 돼. 주영은 물품 보관한 패스워드가 적힌 메일을 누구한테 보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돈가방을 챙기지. 그 사이 수임은 주영을 찾아가게 되고 주영에게 해나 만난 적 있냐? 네 사무실로 찾아온 적 있지 않냐고 물어보지만 주영은 해나가 자신을 왜 찾아오냐고 거짓말을 해. 수임은 그러면 자신이 한번 짜 맞춰본다면서 세상에 밝혀지면 안 되는 비밀이 있냐? 그 비밀이 해나를 통해 들통날까봐 해나를 죽인 거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주영은 우주가 범인인 게 명백한데 누가 네 말을 믿을 것 같냐며 자리를 떠나버려. 한편 주영이 의심스러운 서진은 예서에게 해나가 사고 난 시간 정말 인강을 듣고 있었던 거냐고 재차 물어보는데 예서는 마피아 게임을 하기 전 우주랑 해나가 싸우는 걸 보고 너무 속이 상해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고 말을 해. 그리고 나서 주영의 사무실에서 주워온 인형 열쇠고리를 서진에게 주며 이거 해나 건데 해나가 주영의 사무실에 왔던 것 같다. 근데 주영은 해나를 만난 적이 없다 말했다고 얘기를 해. 예서에게 해나의 열쇠고리를 건네받은 서진은 주영이 해나를 죽인 거라고 확신하고 죄 없는 우주가 누명 쓴 것을 벗겨주기 위해 수임에게 전화하려 하지만 그러면 시험지를 빼돌린 것까지 들킬까봐 연락을 하지 않지. 해나가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병원장 손자를 수술한 준상은 자신이 해나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해나의 납골당을 찾게 돼. 그리고 윤 여사에게 잠깐 보자고 말을 하지. 준상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느껴진 윤 여사는 서진에게 준상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서진은 윤 여사에게 은혜와 준상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해나라고 얘기를 하지. 윤 여사를 만난 준상은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길을 쓰다가 자신의 손으로 해나를 죽였다. 자기 새끼인지도 모르고 죽인 주제에 이제 어떻게 의사 노릇을 하냐고 얘기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최면이 중요한 윤 여사는 너가 아니면 누가 의사를 하냐 그만 얘기하자 말하고 자리를 떠나버려. 그리고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준상 마음 추스리려면 예서 서울의대 합격시켜야 한다. 그게 해나를 잊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해. 주영이 진짜 범인인 걸 밝혀야 하는지 아님 예서를 위해 숨겨야 하는지 헷갈리는 서진은 일단 주영을 찾아가 해나가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며 네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해나를 그렇게 만든 거냐 아무 죄 없는 우주한테 덮어 씌우고 예서가 그런 것 마냥 자신을 농락한 거냐 말하고 거기에 주영은 너 예서 서울의대 포기 못하면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해. 서진은 망설이다 결국 예서 손끝 털끝 하나 건들지 말고 약속대로 서울의대 꼭 합격시키라고 말을 한 뒤에 자리를 떠나버리지. 주영이 의심스러운 수임은 서진을 찾아가 범인으로 몰아 미안하다 자신이 경솔했다 얘기하며 혹시 주영이 범인이냐고 물어보지만 서진은 미안하다 자신은 아는 게 없다고 거짓말을 해. 수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다 잘못했다.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영재소설을 쓴다 했던 거 너가 광미향이라고 말한 거 다 내 잘못이다. 제발 알려달라. 제발 우주 좀 살려달라 얘기하지만 서울의대를 포기하지 못한 서진은 결국 미안하다며 자리를 떠나버려. 한편 예서는 예빈에게 갑자기 수임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수임과 치영, 변호사는 사건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경비원이 의심스럽다. 갑자기 경비를 그만둔 것과 그때 블랙박스 차주 또한 그 경비원이었고
평소 세우던 자리도 아닌데 하필 그날 거기에 주차한 게 수상하다 얘기하지만 주영이 시켰다는 구체적인 동기를 찾아야지만 주영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때 수임은 예서에게 우주의 면회를 가고 싶다는 의아한 문자를 받게 돼. 수임은 예서와 같이 우주 면회를 다녀오는 길에 인형 열쇠고리 정말 네 거냐? 사실대로 말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어렵게 꺼내지. 그 말에 예서는 사실 그거 해나 거다. 해나가 주영의 사무실에 들렸던 것 같다고 말을 하며 죄송하다,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얘기를 해. 서진은 조선생이 올 시간인데 전화를 받지 않은 예서가 걱정돼 도서관에 있나 생각하고 나가는데 마침 그때 예서가 수임의 차에서 내리는 걸 보게 되고 서진은 수임에게 남의 딸 데리고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지만 옆에 있던 예서는 자신이 우주면에 가고 싶다 해서 다녀온 거라며 집으로 들어가지. 우주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힘든 예서는 서진에게 우주가 지금 어떤지 아냐, 우주 빨리 풀려나게 하려면 열쇠고리가 필요하다 얘기하지만 서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냐고 얘기를 해. 예서는 무슨 뜻인지 안다, 그래서 경찰한테 얘기하려는 건데 왜 이렇게 말리냐며 화를 내고 그 말에 서진은 주영이 시험지를 빼돌려 그걸 예상문제집으로 만들어 너한테 준 거다. 우주를 도우려면 시험문제 빼돌린 걸 다 밝히고 기말고사 0점 처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퇴학당하든 자퇴하든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 예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그때 하필 그 모든 이야기를 준상 또한 다 듣게 되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